좀 있으면 너네들도 18세가 되는구나. 고2. 며칠 얼마 안 남은 17살 재밌게 보내고 18살이 되는 순간 1월이 되고 방학 시간표로 돌아가니까 또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합시다. 방학 때 시간이 아마 많을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방학 동안 많으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없어. 밤에 잘 때 아 정말 오늘 행복한 하루였어. 미래 없어. 아 오늘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어. 미래 없어. 잘 때 아 진짜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미래 있어. 물론 힘들죠.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얘기한 애들도 있게 없게 있어. 그런 새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목표를 더 높이 잡았으면 좋겠고, 학원에서 하는 것 외에도 이제 집애들 가서나 독서실 가서나 학원 독서실에 있든 방학 동안 좀 너네 이제 수능 입시 인생에서 가장 영향가 높은 시기가 요 딱 2달이거든. 1월, 2월. 그러니까 꼭 뭔가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봅시다. 이제 급수라는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단원. 요 급수가 아마 요번 주 내지는 아마 주말 요번 주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길게 하면 다음 주 초반에 끝날 텐데. 너 진짜 빨리빨리 안 올래 진짜. 이렇게 빨리. 이거는 뭐 하다 왔어 또? 뽑아도 왔냐? 엄마랑 고기 먹고. 아빠랑 고기. 아빠랑 고기 먹고. 소고기 먹었어. 내가 웃겼어. 소고기? 아빠가 더 많이 사랑하네. 시계 들었어. 자, 봅시다. 급수. 자, 이제 급수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 또 알고 가야겠죠? 자, 급수 지난번에 살짝 끝만 보고 간 것 같은데 뭐라고 적었냐? 수열의 함을 무한히 더한 것이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하도록 할게요. 급수란 언제까지 더한 거? 무한히 더한 거. 됐나? 그러면 이 무한히 더했다라는 행위는 실제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가지고 정의가 필요해. 자, 뭔 소리냐면 급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1항, 2항, 3항부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n항까지를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수열의 합이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 뭐 시그마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SN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 근데 언제까지 더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표현을 하나 배우는 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땡땡땡이라고 하는 거야. 그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그럼 요 행위와 이게 없는 행위는 같은 거 다른 거? 얘는 어디까지 더해라라는 게 딱 정해진 거고, 이거는 끝이 없는 거야. 실제로 급수라는 짓은 내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요 표현을 이제 좀 다양하게 배울 거야. 뭔 소리냐면 급수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고요. 저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정의야. 그리고 그 정의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들을 5개 정도 있는데 배울 거고요. 자, 이 표현법 이해되나? 그럼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무한대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는 거구나? 급수를 구하는 거구나. 됐니? 급수. 됐죠? 그리고 극한이란 말과 급수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지금 좀 구분해서 쓸 거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이거 더하는 거니까 우리 시그마라고 쓸 수 있나? 있죠. 시그마 n이 1부터 여기 an이 들어가면 될 거고, 몇 항까지?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무한대까지라고 쓰면 이것과 이것은 같다 다르다? 그래, 같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은 같은 표현이고 뭘 구하라는 뜻이야? 급수를 구하라는 뜻이야. 급수라는 말이 익숙치는 않지만 많이 쓸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급수라는 표현을 우리는 직접 1번, 2번으로 할 수도 있고, 1번, 2번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 수열을 무한히 더하라는 소리니 급수라는 걸 구하는 거구나를 이제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끝항이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리미트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배웠던 게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라라는 뜻인데 저 N을 어디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됐나? 그러면 이 시그마 앞에 누굴 하나 붙이면 리미트를 붙이면 저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기호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리미트를 붙이면 이거나 이거는 같은 거 다른 거? 그래.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위에 무한대가 들어가서 조금 찝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그래. 그리고 셋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고요. 셋 다 급수라는 걸 구하라는 뜻이야. 됐니? 자 하나 더. 근데 뒤에 있는 요 녀석 1항부터 N항까지 합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뭐? 그래 SN. 그럼 이거 뭐라고 해도 돼? 리미트라고 돼 있는 요 시계 뒤에는 누구? 그래 이거 SN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니? 되네요. 자 마지막 SN을 우리는 이렇게도 찢을 수 있어. 리미트 그대로 둘 거고요. SN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부터 언제까지? 자 그럼 잘 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올 수 있겠냐? 어렵나? 급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그마라는 게 뭔지 안다면 5개 천천히 써볼 수 있겠죠. 이해했나? 한두 번 써보면 너네가 그냥 이거 가리고 쓸 수도 있겠지? 이해했나? 오케이 그럼 볼게요. 급수를 어떻게 구하는가부터 봅시다. 급수는 1항까지의 합, 2항까지의 합, 3항까지의 합, 4항까지의 합 이거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무한항까지의 합이라고 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누구의 극한값? SN의 극한값. 이해되나? 됐니? SN의 극한값. 그럼 잘 봐. SN도 솔직히 말하면 수열이지. 그럼 SN이라는 수열의 무슨 값? 극한값이라고 보면 되네. 됐나? 그럼 SN은 어떤 수열의 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AN, BN, CN, DN, SN 이런 수열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야. 됐나?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SN도 우리가 1번 항, 2번 항, 3번 항이 있으니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구나를 알면 되고요. 급수를 구할 때 누구를 구한디? SN을 구한디 거기다 뭘 붙인다? 자, 이 4번이 바로 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잘 봐. 그럼 지금 구분해야겠지. 수열의 극한에서 구하는 거는 어떤 수열의 누구를 구한디? 일반항을 구한디 그 일반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본 거야. 됐나?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원이 급수에서 누굴 구한디? SN, 즉 합을 구한디 그 합이 어떻게 변하나를 보는 거야. 됐나? 그럼 잘 봐. 그 문제를 보면 수열의 일반항을 물어보는지 합을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큰 의미 안에도 둘은 같은 궤를 하고 있지만 구하는 것 자체는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 첫째, 문제를 보면 일반항을 구하는 건지 합을 구하는 건지 똑바로 봐야 돼. 왜냐면 급수단원과 수열의 극한 1단원인 그 앞단원은 조금 달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앞에선 됐는데 여기선 안 되는 게 있고 또 여기선 됐는데 여기선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 그래가지고 구분을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 할만했죠 솔직히. 너네 그 숙제 해온 거 보면 응용 파트가 안 될 뿐이지 사실 기본 개념은 했잖아. 맞지? 급수랑 수열의 극한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알겠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거 수열이야, 수열의 극한이야, 급수야. 즉 일반항이야, SN이야. 일반항이라는 건 AN을 말하는 거죠. 이거 AN 갖고 푸는 거야, SN 갖고 푸는 거야 라는 거를 너네가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나? 자, 4번이 뭐라고요? 급수를 구하는 방법. 자, 뭘 구한디? SN을 구한디. 뭘 지운다? 그게
SN의 극한값이고요. 그걸 급수. 이걸 뭐라고 뜻해? 무한히 더한 것. 됐나? 하나 더. SN은 원래 n항까지의 합이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이 단원에선 이렇게 불러. 끝까지 더한 거야? 일부만 더한 거야? 그래서 얘를 요 단원에서는 요렇게 불러요. 빨갛게 할까? 자, 요분은 급수라는 단원에서는 요렇게 불러. 구, 분, 합. 어디까지 더했다고? 일부만 더했다는 소리야. 됐나? 그래가지고 급수를 구하는 방법 요거 이거 필기 하나 살짝 하고 갈게요. 누굴 구해서 뭘 씌운다?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씌운다. 자, 근데 질문! SN을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먼저 누가 필요해? 일반. 그쵸. 먼저 누굴 구한다? AN을 구한다. 자, AN을 구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누구도 구할 수 있을까? AN을 통해 구할 수 있겠죠. 자, SN을 구한 뒤 SN에다가 누굴 취하면 된다? 리미트를 이렇게 취해주면 그게 뭘 구하는 방법이다. 급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알겠나? 자, 제일 먼저 누굴 구한 뒤? 잠시만. 저거 적고 있어봐. 자, 보자. 이거는 문수 좀 책임져. 자, 봅시다. 자, 좀 전에 어디까지 했냐면 급수란 수열의 합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렇지? 수열의 항을 무한히 더하는 거야. 됐나? 실제로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었고요. 정의대로 5개를 표현해봤다. 자, 무한항까지 더하세요라는 표현을 우리는 1번으로 표현할 수 있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래,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위에 무한대가 있으니까 실어서 시그마 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표현한 후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됐고요. 시그마만 뭐라고 표현해도 됐어? SN이라고 표현해도 됐죠? 그리고 SN을 우리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었지? 그러니까 5개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자, 첫 번째 급수의 뜻 이해하시고 이 5개 쓰고 이해하고 그래, 이해하면 사실 이걸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가지 중에 급수를 구하는 법을 정했어. 그 정한 게 몇 번을 참고하면 된다고? 4번. 자, 뭘 구한 뒤? SN을 구한 뒤 뭘 찾으면 된다?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SN을 구하려면 누구가 먼저 있어야 돼? AN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친절한 문제는 그냥 바로 SN을 주고요. 불친절한 문제는 AN을 주고요. 더 불친절한 개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다 구하라 그래. 그러니까는 일단 AN이 있는지 보고 AN은 왜 구하는 거야? 누굴 구하려고? SN을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SN이 없다면 AN을 통해 SN을 구하고 거기다 리미트를 씌우면 된다. 근데 SN이 주어져 있다? 그럼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어디로 들어갈지는 문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SN은 이 단원에서 뭐라고도 부른다? 부분합이라고도 부르니까 이거 그냥 살짝 알고만 있읍시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급수는 극한을 구하는,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건지 SN의 극한을 구하는 건지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너네한테 SN이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헷갈려야 되니까 니네가. 그래가지고 5개 중에 잘 봐. 4번이라고 문제 내게 안 내게? 안 냅니다. 딱 보면 급수인 걸 알기 때문에. 5번은 안 내요. 그 다음 1번은 야, 딱 보면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게 딱 삘이 오잖아. 그래가지고 1, 4, 5번은 잘 물어보지 않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요 2번이나 3번을 많이 써. 시그마가 들어간 저 표현을 보면 마치 그냥 수열의 합을 구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무한대거나 자세히 보면 이 시그마의 리미트가 달려있는 거죠. 저걸 우리 딱 보는 순간 아, 급수를 구하는 거구나. 간단히 말하면 1, 2, 3, 4, 5번 중에 제일 어렵고 귀찮은 표현이 몇 번이야? 2번, 3번이라서 쟤네 둘을 내는 거야. 잘 알겠나? 물론 이 2개 중에는 3번을 더 좋아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겨서. 알겠나? 어쨌든 뭘로 나오든 급수인지 알아야 되고 급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3가지 AN 구하고 SN 구하고 리미트 씌운다. 됐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러.
S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한 걸 우리는 이제 급수 SN이라는 수열의 무슨 값이라 그래? 극한값이라 그래. 근데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조금 달라서 걔를 이렇게 불러. 그래서 급수란 수열의 항을 무한히 더한 것이라 그랬지? 됐나?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 자, SN이 수렴할 때 우리는 그 수렴하는 값을 그냥 극한값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이 단어에서 좀 주로 뭐라고 표현해? 급수의 합이라고 표현해. 저거를 끝까지 더한 그 결과물이란 뜻이야. 됐나? 근데 뭐 결국 급수의 합을 구해라 많이 볼 표현이기 때문에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5페이지에 4번 보이냐? 4번. 일단 첫 번째 급수 뜻 알 것. 두 번째 5개 써라. 쓰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급수를 구하는 방법 요 3개도 간단하게 적으세요. 별것도 아니니까. 이거 지금 첫 단원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단추를 잘 꿰야 이 뒤에가 되는 거. 못 적은 사람은 이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내용 있지? 4번 내용 뭐 조그맣게 뭐 정의같이 하나 뭐 나와있죠? 그거 별표 많이 쳐도 돼요. 여기 4번 이거. 자, 뭐라고 되어있니? 1번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AN은 어디로 간다?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증명만 간단히 할게. 자, 뭐라고 했니? 급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얘기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 하면? 수렴하면이니까 그냥 이거를 뭐 S라고 표현할게요.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이게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급수의 극한값이 있으면 다 같은 말이지. 자, 이러면 A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참이래 거짓이래? 참이래. 자, 왜 참인지 볼게요.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되죠? AN이 되고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해. 그치? 자, 근데 SN이 만약에 수렴해. 그럼 SN-1은 수렴해. 됐나?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뺐으니 이 수열도 그래, 이 수열도 수렴하니 AN도 수렴해. 그럼 여기 싹 다 리미트 씌워도 되나? 되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이고요.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이거 수렴하는 값이 얼마? s. 이거는 그러면 이 수렴하는 값인데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그래가지고 리미트 an 얼마다? 자, 증명은 끝이다. 자, 증명 외울 필요 없고 이해만 하세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 n항이 수렴하면 당연히 n-1랑도 수렴하겠지. 그리고 둘이 극한값은 당연히 어떻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맞지? 그래가지고 그 논리에 의하여 요 극한값은 빵이 되는 거니까 요 극한값이 빵인 거야. 됐나? 자,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명제입니다. S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하겠지. 근데 AN은 어디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됐나? 종이 안 치냐? 종치도 되지 않았냐? 40분의 종치지. 네. 일단 요 내용하고 이해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합시다. 보시자. 자, 보자. 안 묻어. 진짜 안 보여. 이거 봐. 아, 5번이 안 보이잖아. 준비해야 되는데. 이리 와, 그러면. 싫어. 민섭이 내일 좀 일찍 오면은 앞에 빠진 거 봐줄 테니까 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풀다가 질문 같은 거 생기는 사람 수시로 일찍 와가지고 질문해라. 영어 때문에 좀 조금씩 힘들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두 군데씩 해결하고, 그리고 이거 몰아가지고 쌤이 남기고 할 거니까 잘 보시고. 자, 봅시다. 자, 급수란 수열의 항을 무한히 더한 건데 5개의 표현 배웠고요. 5개의 표현 중에 급수를 어떻게 구하는가는 이 4번 표현이 제일 뜻깊었어. 그래서 SN을 구하고 리미트 씌우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표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2번, 3번 딱 나오면 아 급수 구하는구나. SN9에서 리미트 씌우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별표 치라고 한 게 뭐냐면 요거야. 자, SN이 수렴하면 AN은 어디로 수렴한다? 자, 중요한 건 0으로 수렴한다야. 알겠나? 0으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외웠대. 그게 중요해. 두 번째, 이해를 하면 훨씬 쉬워. 이해하겠습니다. 자, 수열이 있어.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있어. 자, 수열은 크게 6종류만 얘기할게요. 발산 4개, 수렴 2개. 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있어. 저 뒤에가 엄청 커진다는 소리지. 자, 다 더한 거는 수렴 발산. 그래. 이해했나?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있어. 다 더하면 발산하겠죠. 그럼 이건 된 거야. 무한진동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2 n승 같은 걸 봐봐. 이거 다 더하면 수렴할까? 그치.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더하면 어쨌든 찔끔찔끔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이건 수렴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진동 보자. 10, 10, 10 이거 수렴할까? 아니겠네요. 간단히 말할게. 자, 어떤 수열이 발산해. 그 수열을 다 더한 건 발산한다를 알고 있어야 된다. 됐나? 두 번째. 수렴하는 수열은 그렇다면 급수가 수렴할까를 볼게요. 자, 어떤 수열이 3으로 수렴해. 자, 3이 되든 3으로 가까이 가든 상관없어. 자, 저 뒤가 3이라는 소리지. 질문. 저 뒤에는 3에 가까운 수가 보통 졸라게 많다는 소리야. 이해되나? 그게 3으로 수렴합니다라는 뜻이지. 다 더한 거 수렴하게 발산하게. 발산이겠지. 3이 졸라 많으면. 0.1로 수렴합니다. 이해되냐? 발산하는 수열은 당연히 더할 수 없었고 수렴하는 수열도 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네. 3으로 수렴한다는 건 3이 몇 개라는 소리야 도대체? 엄청 많다는 소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자고. 못 더하겠구나. 그럼 그게 0.1이어도 0.001이어도 더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질문.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기 위해선 저 끝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 숫자가 진행되다가 저 뒤에 누가 나와야? 00000이 나와야만 끝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나? 그럼 너네 이렇게 받아들이자. 어떤 수열을 다 더 하려면 저 뒤에서 끝나야 돼. 그러면 저 뒤가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동의? 자, 어떤 수열이 0으로 가야만 그 수열을 더 할 수 있다. 이해되나? 되니? 그럼 질문. 0이 나오기 전까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결국 궁금한 거지. 이해되냐? 그게 특정 수인지 졸라 큰지 알아 몰라. 그래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그 수열을 더하려면 더할 수 있는 애가 없는 애로 구분해야겠지. 맞냐? 자, 발산하는 애 더할 수가 안 더합니다. 못 더하니까. 3으로 수렴해. 더해 안 더해? 못 더하니까. 자, 어디로 수렴해야만? 0으로 수렴해야만 내가 무엇을 한다? 시도를 할 거야. 됐니? 자, 근데 시도를 하는데 0이 나오기 전까지 숫자가 엄청 클 수도 있고 한 3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다. 어떤 수열이 어디로 수렴해야만 0으로 수렴해야만 급수가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여기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수열의 합이 수렴해. 즉 더할 수가 있고 그 더한 값도 존재한대. 그러면 저 뒤는 당연히 얼마인 거야? 그래. 그게 이 명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러면 0으로 간다고 해서 다 더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야. 더할 수 있게 없게? 없는 경우도 있다. 자, 무슨 소리야? 자, 어떤 수열의 합을 무한대까지 구하고 싶다면 저 뒤에 누가 나와야만 해? 그래, 0이 나와야만 이걸 더할 수 있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다. 더할 수 있어. 그러나 저 뒤가 0이라고 해서 요 가운데 있는 놈들이 적당한 수인지 졸라 큰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됐니? 대신에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게 돼버리면 당연히 더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나? 이해되나? 그럼 볼게요. 자, 급수의 합이 존재해. 그 수열은 어디로 간다? 그 수열이 0으로 가. 그러면은 합이 존재할 수도 안 존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명제는 3이야 거짓이야? 3이죠.
그러나 이 명제 역은 참이게 거짓이게 0으로 간다고 수렴하나?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역은 거짓이다. 됐니? 자, 여기 거짓인 걸 증명하는 반예가 하나 있으니까 살짝 공부할게요. 우리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기억하냐? 어디로 수렴해? 여기 봤지. 요게 이제 이 역을 틀렸다고 말하는 반예야. 자, n분의 1을 무한히 더한 거는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보는 거야. 이해했나? 일단 AN은 수렴 발산 0으로 수렴. 그러나 SN이 수렴하나 발산하는 몰라. 그래가지고 이 n분의 1의 급수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자, 그건 S라고 할 수 있고요. 첫째 항이 얼마? 1. 둘째 항이 얼마? 2분의 1. 셋째 항이 얼마? 3분의 1. 넷째 항이 얼마?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그쵸? 근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공식처럼 더할 수는 있어 없어? 이거 숫자가 개같네. 어쨌든 이렇게 더하는 게 바로 n분의 1이라는 급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그치? 일단 이거 더하면 잘 봐. 수렴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이 감이 안 오죠? 그래가지고 특이한 증명을 할 거고요. 너네 교과서에 다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둬. 내가 밑에 1이라고 쓰고 얘는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4분의 1 쓸 거고요. 여기에 8분의 1 쓸게. 지금 내가 쓴 네 녀석은 전부 2분의 1의 n승이지. 그냥 규칙이 있어서 쓴 거야. 자, 3분의 1 밑에다 3분의 1이라고 안 적을 거고요. 여기에 4분의 1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과 8분의 1의 사이는 전부 8분의 1이라고 적을 거야. 뭔 소리야? 3분의 1 대신 누구 썼어? 5분의 1 대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저 뒤에 16분의 1도 있겠죠? 그럼 16분의 1과 8분의 1 사이는 전부 뭘로 채운다는 소리야? 그렇게 앞으로 계속 채워지면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이상한 수열이 계속 생기겠지? 이걸 더 할게요. 3분의 1이 거, 4분의 1이 거. 5분의 1이 거, 8분의 1이 거. 그렇기 때문에 윗줄에 있는 걸 다 더한 것과 아랫줄에 있는 걸 다 더한 것 중에 누가 크다? 그래가지고 S는 얘보다는 크지. 이해했나? 자, 볼게요. 요거 1이네. 요거 2분의 1이죠. 자, 4분의 1이 몇 개냐? 8분의 1이 몇 개냐? 자, 4분의 1이 2개면 얼마? 8분의 1이 4개면 얼마? 뒤에 16분의 1은 몇 개 나오게? 8개 나오겠지. 그러면 16분의 1이 8개면 얼마야? 32분의 1은 센스를 생각해보면 16개 나오겠죠? 그럼 32분의 1이 16개면 걔도 얼마야? 간단히 말하면 밑에 있는 요 수열은 맨 앞에 있는 1을 제외하면 2분의 1이 몇 개 등장해? 무한개 등장하지. 왜냐면 이 수열은 끝나는 수열이 아니잖아. 그럼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몇 개 나오는 거야? 무한개 나오겠죠. 그럼 2분의 1을 무한개 더한 값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그래서 요쪽에 있는 녀석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S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간단히 말하면 n분의 1은 급수가 수렴의 발산에? 발산에. 간단히 말하면 n분의 1을 다 더하면 졸라 커진다는 소리야. 이해했나? 자, 이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쌤이 설명한 건 이거야. 자, 어떤 수열을 다 더하고 싶어. 저 뒤가 얼마여야만 한다. 0이어야만 한다. 근데 0이라고 해서 다 더할 수는 그래서 저 뒤에가 0이면 더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더하는 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그 더할 수 없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n분의 1이라고. 자, n분의 1은 이 수열 자체는 0으로 가지만 다 더할 수는 없는 특이한 경우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명제로 정리하면 바로 위에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걸 그냥 식으로 외우지 말고 이해하고 외우라고. SN이 수렴하면 AN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인지 이해하자. 증명은 별거 아니지만 이거 너네가 맨날 할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 외워. 그리고 반대로 AN이 0으로 가면 SN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없는 애 중에 대표적인 반예가 누구라고? n분의 1이라고. 그리고 n분의 1 증명하는 것도 R하는 두자.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됐나? 아, 됐냐고. 그래, 뒷장. 자, 이제 35페이지부터 접수 문제 쭉 풀 텐데요. 36부터네. 36.
그래. 36부터 봅시다. 자, 36의 1번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상복이 괜찮아? 죽어가냐 얘가. 자, 1번부터 볼게.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 자, 뒤에 있는 건 바로 시그마 뒤에 달렸기 때문에 일반항이라고 불러보면 돼. 이해했니? 자, 일반항의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를? 무한대까지를 더하라고 하네. 그럼 우린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급수구나. 됐니?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SN을 구하여 리미트를 취한다. 지금 나와 있는 건 누구라고? AN. 그러므로 우리는 저 AN을 이용해 누굴 구한다? SN을 구하고 그 SN 구한 그 결과값을 누굴 취하면 돼? 알고 있자.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앞으로 급수인지 그냥 수열의 극한인지를 구분하자고. 근데 급수라는 게 결정되면 아, SN을 구해야겠구나.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니까? 그래, AN이니까 AN을 통해 누굴 구하면 된다? SN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너네 급수 문제로 서술형 낼 때 풀잖아. 다 틀린다. 기호 때문에. 볼게. 자, 일단 우리는 부분합이라는 SN을 좀 구하도록 할게요. 자, SN은 이렇게 불러.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 N항까지. 그래가지고 1항부터 N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K라고 쓴 거야. 자, 위에 있는 거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게 안 되게? 뭐라고 써야 돼? K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죠. 이런 표현 우리가 좀 많이 무시하는 것들이니까 잘 적도록 합시다. 자, 뒤에 있는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하라고 하시네. 자, 여기서 는 질문 하나 합시다. 저거 거꾸로 유리화할래? 그냥 풀래? 그냥 푸는 거죠. 잘 봐. 지금 나는 저 수열에 뭘 구하지? 합을 구하죠. 리미트 씌우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놓고 이 시그마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을 갖고 합을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루트가 나왔다고 다짜고짜 리미트 뭐냐 거꾸로 유리화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건 수열이거든. 알겠나? 그럼 생각해보자. 자, 시그마 뒤에 있는 걸 우리가 정리하는 데는 몇 가지 공식이 있어. 자, 뒤에 누가 있다면? K가 있다면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K제곱이 있다면 6분의 그거야. K 3승이 있다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지수가 달려있다면 그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건 1-R분의 그거야. 됐나? 이거 말고는 없지? 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루트야. 공식 있어 없어? 자, 공식이 없다면 무조건 뭐야? 대입하여 나열. 그리고 대입하여 나열이라는 놈들은 99% 뭐 시키는 거야? 소거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거시키는 거는 가장 크게 세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루트끼리 없어지는 거. 두 번째, 부분분수. 세 번째, 로그가 잘 나온다. 왜? 로그는 다 더하라 그러면 진수끼리 다 뭐 하는 거니까. 곱하는 거니까는 그게 뭐가 일어나? 약분이 일어나죠. 됐나? 이 세 가지가 99야. 소거 중에는. 잘 알고 있자. 왜냐면 너네 공부하면서 많이 경험했잖아. 그리고 부분분수는 참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유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대입하다 보면 소거가 일어나거든. 이해했나? 자, 그 다음에 쌤이 이렇게 얘기했다. 소거는 띡띡띡 지우는 게 아니라 뭐에서 뭘? 전체에서 전체를 빼라 그랬죠. 자, 일단 앞에 녀석부터 봅시다. 자, 앞에 놈을 노란 루트라고 하자면, 자, 노란 루트는 일단 플러스네. 자, 맨 처음 숫자가 얼마? 2, 그 다음 3, 그 다음 4부터 언제까지? N 플러스 1까지고요. 자, 뒤쪽에 있는 빨간 루트는 누구부터? 1, 2, 3부터 언제까지? 그래, 근데 이 빨간 녀석은 마이너스고 노란 녀석은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지. 그래서 얘네끼리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소거가 일어나는 거잖아. 됐나? 이해되죠? 자, 똑같은 숫자 졸라 많은 거 보이죠? 노란 거에서 누가 남어? N 플러스 1, 빨간 거에서 누가 남어? 그래가지고 이 둘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거가 된다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이거를 다 나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잘 봐. 하나씩 남는 건 앞으로 눈으로도 풀 수 있어. 근데 아직 우리가 막 이 속어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노란 게 플러스인데 n 플러스 1이 남네요. 그럼 우린 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다 지우고 나면 루트 누구랑? n 플러스 1이랑 그 다음 빼기 루트 1이니까 1이라고 쓰면 되겠지? 네. 이게 지금 시그마를 정리한 결과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SN, 즉 부분합. 자, SN에 누굴 씌운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럼 뭐 정리는 별거 없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제 이게 극한인 거야. 이게 우리가 전단원에서 배운 거죠. 자, 어떤 수열에 리미트를 붙였네. 수렴하는 수열끼리 정리되어 있으면 수렴이니까 걔네끼리 계산하면 돼. 발산하는 수열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분수꼴로 나오거나 루트꼴로 나와. 자, 루트꼴로 나올 때 보통 뭘 하면 되죠? 유리화 또는 거꾸로 유리화. 근데 질문, 분수꼴이나 루트꼴로 나올 때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이유는 뭐야? 뭘로 만들기 위해? 수렴하는 수열로 만들기 위해, 또는 극한값이 얼마인지 안 보여서야. 계산이 안 돼서. 질문할게요. 이거 유리화해 안 해? 왜 안 하지? 발산하는 게 보이니까. 알겠나? 유리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할 때 하는 거야. 왜 앞에 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래서 1 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이분은 어디로 가신다? 이분은 졸라 커지시네요. 간단히 말하면 1번에서 급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AN을 줬죠. 그래서 우리는 AN을 통해 누굴 구한 거야? SN을 구했고, SN을 구하는 과정은 어디서 배운 거게? 수열에서 배운 거라서 급수를 더 좋아하겠지. 자, 수열에서 배운 이 소거를 통해 SN을 구했고요. SN에 누굴 씌우면 돼? 리미트를 씌우면 되고, 얘는 우리가 특별한 변형 없이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저 수열을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졸라 커집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니? 두 번째. 야, 그 2번 잘 나오던 거죠? 일단 첫 번째,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게? 1번은 AN을 줬고요. 2번은 그래, 그 차이야.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줄 수 있고 저렇게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2번을 보고 알아야 돼. 자, 1항, 2항, 3항을 더하고 언제까지 더하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즉, 언제까지 더해라? 무한대항까지 더해라. 그리고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AN을 구하고 SN을 구한 뒤 리미트를 취한다. 물론 SN이 바로 나오면 상관없지만 바로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그치? 자, AN 먼저 갑시다. 자, 1항은 이거 1이라고 보면 안 되죠? 1분의 1이지. 2항은 1 더하기 2분의 1, 3항은 1, 2, 3분의 1, 4항은 1, 2, 3, 4분의 1. 됐나? 그럼 우리는 그 세 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 아, 일반항은 무조건 분수겠구나. 되니? 분수 중에 어디를 바로 알 수 있어? 분자가 1임을 알 수 있죠. 자, 분모 봅시다. 자, 1항은 어디까지? 2항은 어디까지? 2까지. 3항은 어디까지? 10항은 어디까지? n항은 어디까지 더할까? 그래, 그래서 밑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분모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걸 우린 이렇게 부르지. 시그마 K. 여기서 분모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거 한번 정리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번분수네요. 자, 분모분자에 2 곱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n에 n 플러스 1에 2다. 지금 내가 구한 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이지. 자, 일반항을 구했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누구? SN, 즉 부분합을 구해야겠네요. 자, SN을 이제 구할 건데 SN은 간단히 말하면 시그마를 씌운다는 소리야, 그치? 자, 시그마를 씌우시면 조금 밑에다 쓰자. 몇 항부터 몇 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는 이제 K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여기 n이 들어가니까. 자, 저기 들어가시는 분은 K에 K 플러스 1에 분의 2가 되시고, 우리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애 없는 애? 없는 애고 뭐 하는 애야? 부분 분수 하는 애죠. 부분 분수 500반에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하는데, 이거 정리하는 게 부분 분수죠. 이거 일단 공식으로 외운 사람은 너무 고마운데 이해하고 외우자. 통분돼 있는 걸 통분되기 전의 모양으로 돌리는 행위인데 그 행위 중에 빨리 되는 케이스를 부분 분수라 그러지.
이거 통분되기 전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꾸려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통분하면은 분자에 누구 생겨? 지랄 E 마이너스 E-A가 생기잖아. A, B분의 여긴 B, 여긴 A 빼면 B-A. 됐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뭐 달아줘야 돼? E-A분의 1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네. 이 공식이 부분 분수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 여기 이렇게 C에 달려있으면 그냥 C 밖으로 빼서 여기 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 있으면 밖으로 뺐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고요. 왜 여긴 마이너스로 하냐? 그래, 소거하려고. 부호 똑같은 거 소거돼야 안 돼. 그래서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맞췄던 거야, 그동안. 됐나?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만 시험에 나오겠죠. 됐나? 그리고 우리는 쟤를 통해 부분분수하면 될 거고요. 공식을 기억하지 말고 부분분수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했어. 자, 시그마 2라는 수는 보자마자 어떻게 해? 그렇죠. 시그마 밖으로 빼야죠, 이렇게 계산은. 됐니? 시그마 안에는 최대한 간단한 게 만드는 게 좋잖아. 자, K의 K 플러스 1분의 2야. 맞니?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얘를 한 번만 더 쓸까? 한 번만 씁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2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고 부분 분수를 하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저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지? 이거를 실제 통분한 게 이것인가를 확인해야 돼. 그리고 확인해서 개수가 안 맞으면 붙여주거나 나눠주거나 해야 되는 거죠. 자, 분모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 네. 자, 이쪽에 누가 올라가고 K 플러스 1, 저쪽에 누가 올라가? K. 그럼 둘이 빼면 1. 그러면 똑같나?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저렇게 변형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잘린다. 이거 밑에다 좀 쓰게 잘리네. 얘를 여기다 쓰면 2의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됐어. 그리고 뭐 공식 안 된다는 거 알고 이제 우리 뭐 시킬 거야? 소거 시킬 거죠. 자,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뭐고? 플러스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네끼리 똑같은 숫자가 등장하면 소거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봅시다. 자, 빨간 녀석이 이제 플러스인데 플러스는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고? 자, 물론 1분의 1인데 분자는 생각하고 돈 모아보자. 자, 맨 앞에 있는 수가 얼마? 1, 그 다음 2, 3부터 언제까지? n까지. 자, 노란 녀석은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인데 맨 앞에 있는 수가 누구고? 2고 3이고 4고 언제까지? n 플러스 1이니까는 똑같죠? 위에만 남는 숫자가 누구? 밑에만 남는 숫자가 누구?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죠. 됐나? 그럼 소거되고 남은 놈만 볼 때 주의할 점 2 까먹으면 안 된다. 주의해야 돼요. 자, 2 앞에 그대로 있으시고, 자, 플러스는 1분의 1이 남는 거지. 자, 마이너스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내가 여기 쓴 게 누구다? S. 됐나? 자, 이제 SN에 누굴 취하면 돼? 리미트 취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다가 씁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 1 2 집어넣을게 그냥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 얘 어디로 수렴하고? 2 뒤에 있는 거 어디로 수렴해? 0. 이거 통분해 안 해? 이거 안 하겠죠.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네. 그러므로 2번 답은 얼마? 2번이면 답이 2겠죠. 뒤로? 나 뒤로래. 밑에 있는 2번 봅시다. 이제 감이 와야 된다. 2번 문제 뭐 하는 거야? 2번 분수죠. 몰라 많이 나와. 아마 이번 너네 시험에 되게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수열 단원을 좀 복습하는 느낌이 강해, 이 급수는. 2번도 봅시다. 자, 2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2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8분의 1 두 개만 쓸게요. 몇 항까지 더하래? 무한대항까지 더하래.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급수 뜻이 뭐였죠? 수열의 항을 무한히 더한 것. 어떻게 구한댔어? 누굴 구한디? 그래, SN을 구하는 건데 SN 구하려면 보통 누구 먼저 구해야 돼? AN을 구한 뒤 그 다음 그걸 이용해 누굴 구하고 SN을 구하고 그 SN에다 뭘 씌운다? 그래, 이거 이해하고 외우자. 풀이법. 물론 이제 체득해야 돼. 당연히 이번 뭐가 안 나와 있어? AN이 안 나와 있으니 AN 먼저 구합니다. AN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불러 수열.
SN을 구하는 과정도 뭐라고 불러? 수열. 거기다 리미트 씌우는 행위를 극한이라고 하는 거지. 됐나? 얘는 수열과 극한이 잘 섞여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수열 단원에서 쓰던 그 행위가 급수엔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수열을 여기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자, 1항, 2항, 3항 안 썼지만 3개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셋 다 무슨 수? 분수. 그리고 분자는 모두 얼마? 1. 자, 분모를 보니 숫자 몇 개? 2개를 뭐하고 있다? 자, 숫자 2를 곱하고 있을 때 우리 항상 앞에 숫자, 뒤에 숫자를 따로 봅니다. 자, 앞에 숫자만 보자. 앞에 숫자 어떻게 되니? 2, 5, 8. 무슨 수열이야? 왜? 2, 5, 8 등차 수열인 거 알겠죠? 공차가 얼마? 그러면 3n 첫째 항이 2니까 얼마 빼줘?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냐? 오케이. 자,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다? 3n 마이너스 1이구나. 됐니? 자, 두 번째. 뒤에 있는 수는 보통 앞에 있는 숫자랑 관련이 있지. 자, 2랑 5는 무슨 사이? 3 더한 사이. 5랑 8은 무슨 사이? 자, 그 다음 그 뒤에 8과 누구? 11은 무슨 사이? 3 더한 사이. 그럼 여기다 얼마 더하네? 그럼 뒤에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한 게 바로 일반항이겠다. 됐나요? 자, 일반항을 갖고 이제 누굴 구하면 돼? SN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SN 빨리 시그마 씌워가지고 구할게. 자, 바로 부분분수 합시다. 앞에는 3K 빼기 1분의 1이고요. 뒤에는 빼기 3K 플러스 2분의 1이야. 됐니? 네. 자, 통분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이쪽에 누구 올라가고 3K 플러스 2 이쪽에 누구 올라가 3K 마이너스 1 그럼 걔네 둘을 빼면 3 남죠. 3 계산 잘해야 된다. 3 남는 거 되니? 근데 여기 얼마 있어? 1. 그럼 잘 봐. 3을 누구로 바꿔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곱해줘? 자, 3분의 1은 보통 시그마 밖에 곱해주면 되겠죠? 되나? 그래서 이렇게 쓴 녀석이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이게 SN이 되는 거죠. 자,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소거되는 식이기 때문에 소거 빨리 합시다. 앞에 있는 게 플러스죠? 네. 자, 분모도, 분자 똑같으니까 분모만 보자. 자, 맨 앞에 있는 수가 누구? 2, 5, 8, 땡땡땡 언제까지? 3n 마이너스 1까지 이게 플러스고요. 자, 마이너스는 누구부터? 5, 8. 사실 끝난 거야. 맨 위에 누구 남어? 2. 그리고 이 맨 뒤에 누가 남겠어? 그래. 그래가지고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남는 게 하다 보니 빨리빨리 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그 전체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면 안 써도 돼. 그래서 아, 이거 하나씩 남네. 또는 아, 이거 2개씩이네. 이거 3개씩이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보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정리합시다. 자, SN은 3분의 1. 그리고 하나 더 3분의 1 까먹으면 큰일 난다. 네. 3분의 1에 자, 맨 앞에 계신 분이 누구? 2분의 그쵸, 2분의 1이고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됐나? 네. 3분의 1 수렴 발산 수렴 2분의 1 수렴 발산 이거 수렴 발산 이거 리미트 머릿속으로 씌웁시다. 이거 어디로 가? 안에 거 그래, 이거 2분의 1 이거 0 그리고 2분의 1에다 3분의 1 곱하면 얼마?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어디로 가신다? 2분의 1 됐나? 부분분수 같은 거 안 되는 사람은 연습 잘 하시고 시간이 아직 좀 있죠. 자, 3번에 여기다 씁시다. 자, 시그마 몇 항부터 몇 항까지? 2항부터냐? 2항부터 어디까지? 무한항까지를 더하라 그러고 이번엔 로그가 나오시네요. 그쵸?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거 3대장이 누구야? 루트? 부분분수? 로그. 로그 왜 나오는지 알겠죠? 배웠으니까. 로그는 계속 더하라 그러면 진수끼리 뭐 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거가 생겨. 급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제일 먼저 누굴 구해야 돼? AN 나와있니? 땡큐네. AN이 나와있으니 우리 누구만 구하면 돼? 그럼 SN만 구합시다. SN은 시그마 K가 몇 항부터? 2항부터 N항까지 뒤에 있는 로그 K 제곱 분의 K 제곱 빼기 1 됐나? 자, 생각해보자. 여기 있는 숫자끼리 계속 곱해지는 거야. 이해되나?
이해되죠? 자, 분모 보자. 1, 4, 9, 16, 25 보여? 자, 위에 있는 숫자는 1을 빼야겠죠. 미안. 4, 9, 16, 25, 36 보이니? 얘는 거기서 1씩 뺀 거지. 자, 똑같은 수 나와 안 나와? 소거 돼야 안 돼? 물론 소거는 되지만 쟤네가 지워지진 않아. 간단히 말하면 이대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분자와 분모를 뭐 해야 되게?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별것도 아닌 인수분해죠? K제곱은 뭐 곱하기 뭐야? A 벌려서. K 곱하기 K제곱. 분자는 뭐 곱하기 뭐야? 그래, K 마 1과 K 플러스 1인 거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잘 봐. K랑 K 마이너스 1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 K랑 K 마이를 2부터 N까지 대입해봐. 있어요. 2, 3, 4, 5, 6이고 얘는 1, 2, 3, 4, 5, 6이니까 겹쳐 안 겹쳐? 겹쳐요. 이해됐나? 여기는 요식 있지, 요식. 잘 나오시니까 체크 좀 해라. 이대로 소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만 소거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다. 알겠니? 계산만 합시다. 자, 그러면 요 SN은 자, 일단 시그마를 정리해 볼게요. 분모가 지금 몇 개야? 두 세트야. 분자는. 두세. 그 두 세트니까 두 세트를 다 소거해야 돼. 그럼 분자부터. 자, 첫 번째 세트 누구부터? 1부터 언제까지? 그래, n-1까지. 자, 곱하기. 옆에 있는 세트 누구부터? 3부터 4, 5부터 언제까지? n 플러스 1까지. 이해되나? 이게 전체와 전체인 거야. 자, 분모 전체 누구부터? 2부터 n. 얘는? 그래, 그래가지고 2, 3, 4부터 n. 그리고 뒤에 있는 놈도 2, 3, 4, n. 이게 분모인 거죠. 됐나? 전체에서 전체를 소거하라고 했으니 얘네끼리 하고 얘네끼리 하면 남는 거 있겠죠? 자, 앞정돈 보자. 여기 위에서 누구 남어? 1. 밑에는? 그쵸. 나머지는 다 지워지겠네. 됐니? 자, 남은 놈만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자, 이쪽에 누구 남고 위에? n 플러스 1 남죠. 그리고 여기 밑에 누구 남아? 그래, 그래가지고 밑에는 2n, 위에는 n 플러스 1 남는 거. 됐나? 자, 그럼 정리하시면 이분은 뭐가 되는 거야? 다 계산되고, 근데 이거 밑 10 맞냐? 10이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 계산되면 2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나보고 구하는 건 리미트 sn이니까 저 로그만 좀 집어넣도록 합시다. 로그에다가 2n분의 n 플러스 1 이거 로그 안에 있는 것만 하면 되겠네. 어디로 가? 그래, 2분의 1인 거 보이니? 자, 주의할 점. 이거 답 2분의 1이라고 쓰면 큰일 난다. 답 얼마야? 로그 2분의 1. 하나 더. 로그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2분의 1은 2의 몇 승?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도 돼? 이게 마이너스 로그 2라도 나와도 당황하지 맙시다. 됐나? 4번 얼른 이쪽은 S에는 1항부터 N항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아, 맞아. 맞는데 지금 이 문제 좋은 지적했다. 실제로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지금 우리가 푸는 건 N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의미상 이제 이거는 1항부터 구한 게 아니고 그냥 N항까지의 식을 구했다고 치면 오류는 이때 뭐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요거 지우고 하면 되겠다. 되니? 그래서 얘를 그냥 부분합이라고 씁시다. 야, 그 4번 졸라 빨리 풀고 마칠게. 4번 개쉽다. 등차 수열 복습이니까 얼른 하고 여기까지 숙제 줄게요. 자, 4번 첫 항이 얼마? 3. 공차가 얼마? 2. 이거 가지고 일반항 그리고 SN 졸라 빨리 구합시다. 몇 N? 위에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 알죠? 자, 근데 이거 일반항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지? 등차 수열의 SM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나? 자, 등차 수열의 SN은 무조건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n제곱 앞에 붙은 걸 뭐라고 부르죠? 공차의 반. 현재 공차가 얼마니까? 2니까 공차의 반은 1. 그래가지고 이 앞에 붙는 건 1이 되겠지.
자, n 앞에 붙은 건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됐나? 네. 자,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니까? 3 나와야 되니까는 이거 앞에 얼마 있어야 돼? 2.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다?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쓰는 게 바로 SN인 거 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 SN 가지고 뭐 취하래? 역수 취하라 그랬죠. 표현만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게 뭐 구하라는 소리야?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 즉 이게 뭐 구하라는 소리? 급수 구하라는 소리. 자, 그 다음에 SN이 아니라 SN을 역수 취하네요. 됐나? 그럼 역수 이거 좀 센스 있게 바로 쓸게요. n에 n 플러스 2분의 1이지? 아니, k로 해야겠네. k에 k 플러스 2분의 1이죠? 좀 전까지 했던 거네. 뭐 시키는 거야? 그래, 이거 여기 있는 게 SN 그리고 거기다 리미트네. 됐니? 자, 빨리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딱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얼마 있어야 돼? 2분의 1.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나중에 해주셔야 되고요. 플러스는 뭐부터 뭐까지 있니? 1부터 n까지. 마이너스는 3부터 n 플러스 2까지. 그럼 뭐나? 1, 2. 얘는 뒤에 몇 개?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를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이렇게 있고 자, 맨 앞에 2분의 1 뺄 거고요. 자, 플러스는 1분의 1과 2분의 1이 남겠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n 플러스 1분의 1과 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죠? 네. 자, 얘네 다 어디로 가냐? 그럼 이 앞에 거 얼마? 4분의 3에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4분의 3. 고생들 했고. 네. 2분의 1 앞으로 오세요.